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각 팀의 현재 뎁스를 알아보는 시간. 이번 시간은 토트넘 편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입니다. 비카리오, 킨스키, 오스틴, 건터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비카리오나 킨스키 둘 중에 한 명이 주전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명확한 주전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프리시즌 단계에서 계속해서 키퍼를 바꿔서 사용했고요. 아마 파리 생제르맹과의 슈퍼컵에서 주전 골키퍼의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독이 바뀌었을 때는 처음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과 안정성을 생각해서 비카리오부터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프랭크 감독이 발밑 좋은 키퍼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킨스키로 바꿀 수 있겠죠. 사실 현실성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킨스키하고 비카리오 두 명의 장점만 섞어서 만들어진 선수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키퍼의 뎁스는 크게 보강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프트백입니다. 레프트백은 우도기와 벤 데이비스 일단은 이렇게 두 명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도기가 부동의 주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 프리시즌에 우도기를 윙어처럼 올리면서 왼쪽 윙어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안으로 밀어넣는 3-2-4-1 형태로 빌드업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갈 거라면 이 우도기의 퍼포먼스가 또 중요해집니다. 왼쪽에서의 돌파력이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3-2-4-1 형태가 굳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벤 데이비스는 그 3-2-4-1의 왼쪽 윙어처럼 뛰기가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우도기처럼 에너제틱한 선수도 아니고요. 또 애초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벤 데이비스가 선발로 나올 때는 벤 데이비스를 오히려 왼쪽 스토퍼처럼 쓰면서 오른쪽 풀백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레프트백 뎁스는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도기도 아예 부상이 없는 유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풀백 한 명 정도는 영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센터백입니다. 센터백은 단소, 드라구신, 로메로, 반더벤, 부슈코비치, 타카이코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토트넘에서 여러 포지션 중에 가장 뎁스가 좋은 라인이 어디냐 라고 하면 센터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로메로, 반더벤이 이번 시즌에도 역시 주전 라인이 될 것 같고요. 또 로메로의 이탈 여부가 센터백 뎁스의 퀄리티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소라는 선수가 지금은 3옵션일 것 같은데 저는 단소도 서브라고 생각했을 때는 퀄리티 정말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이 또 챔스까지 나가기 때문에 챔스까지 고려하면 이 단소까지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라구신이 지금 십자인대 부상으로 오랫동안 결장 중이잖아요. 드라구신 돌아왔을 때의 폼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드라구신이 4옵션 정도의 센터백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1, 2, 3, 4 옵션? 이 정도면 뎁스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슈코비치가 이번에 합류했는데 부슈코비치가 또 어디까지 성장할지가 기대가 되고요. 이 타카이코타라는 선수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백은 포로와 스펜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로가 부동의 주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포로가 지난 시즌에 정말 갈린다는 표현이 쓰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소화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가 바닥나서 다음 시즌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가 시즌 시작 전에 얼마나 휴식을 취했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때보다는 수비적으로 쓸 것 같은데 저는 포로가 내려앉아서 수비할 때도 꽤 괜찮은 플레이를 보여줘서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도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드 스펜스 올해 초에 리버풀이랑 리그컵 할 때 그 정도 시즌 그러니까 겨울 정도에 되게 좋은 폼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여줬던 폼 회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펜스의 폼이 올라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토트넘 오른쪽 풀백의 뎁스가 저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치그레이까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추가하면 우풀백은 3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풀백 뎁스보다는 이 왼쪽 풀백에 대한 보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선 미드필더고요. 비수마, 그레이, 베리발, 사르, 벤탄쿠르, 팔리냐. 요 정도로 이제 레귤러 멤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벤탄쿠르와 팔리냐가 이 삼선 두 자리를 채울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팔리냐가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 벤탄쿠르가 반칸 정도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메디슨이 최근에 있었던 손흥민 고별전에서 좀 큰 부상을 당한 것 같거든요.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부상의 기간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뛰지 못할 것 같아서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메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베리발이 앞쪽에 기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라는 선수가 프랭크 아래서는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고 있어서 이번 시즌엔 혹시 땜빵 생활을 정리할 수 있을까? 뭐 요런 생각들도 있고요. 비수마는 프리시즌에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물음표인 것 같아요. 23, 24 때 고점을 정말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삼선 미드필더 전체적인 뎁스를 얘기해보면 숫자 자체는 많지만 사실 내실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임대온 팔리냐가 얼마만큼 해주느냐, 그리고 그레이 베리발 이런 어린 선수들이 얼마만큼 펌핑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선 공미입니다. 메디슨, 쿨루셉스키, 돌리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디슨이 뉴캐슬전에 어떤 접촉 없이 넘어졌고 들것에 실려나갈 정도면 저는 뭐 단순 타박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 결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쿨루셉스키 역시 지금 부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돌리가 챔피언십으로 임대 간다는 썰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공미 자리가 아예 비어버리거든요. 챔스 나가는 팀이 공미 자리를 아예 없이 운영한다는 거는 별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쿠두스가 임시로 공미를 볼 수 있고 오도베르도 시즌 중에 공미를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좀 아까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토트넘이 또 이적 시장에서의 제 1타겟이 공미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드진이 공격형 미드필더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슨의 일단 부상 정도에 따라서 메디슨이 뭐 한 시즌을 날릴 정도로 부상이 크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상황이 더 급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엄청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임대를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레프트 윙입니다. 텔, 오도베르, 솔로몬, 힐입니다. 저는 이 레프트윙 라인이 토트넘에서 가장 아쉬운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손흥민이 이탈한 지금 레프트윙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무게감이 좀 확실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텔, 오도베르 이 두 선수의 포텐이 이번 시즌 어디까지 터질 수 있느냐죠. 이 두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즌에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것 같은데 저는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빵 터졌다.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탄탄대로죠. 이 선수가 어린 나이에 터져버렸으니까 오랫동안 또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오퍼가 왔을 때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솔로몬하고 브라이언 힐은 아마 토트넘에서는 매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윙입니다. 쿠두스, 존슨, 양민혁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전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쿠두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두스는 라이트 윙어로 뛸 수도 있고 지금 봤을 때는 메디슨의 부상 여부에 따라서 공미로 시즌 초반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쿠두스가 라이트윙으로 돌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존슨이 쿠두스와의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사실 득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의 기여도, 영향력 이런 것들을 높여야 주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슨이란 선수를 왼쪽 윙어로도 한두 경기 실험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양민혁은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왼쪽보다는 그래도 오른쪽 윙의 뎁스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토트넘이 영입한 이 쿠두스라는 선수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요.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는 히샬리송, 솔랑키, 스칼렛, 랭크셔입니다. 여기서는 솔랑키가 주전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히샬리송은 나올 때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는데 저는 일단 잔부상을 좀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히샬리송은 쓰고 싶어도 못 쓸 때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좀 부상 안 당하고 계속해서 스쿼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나름 기회를 많이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칼렛과 랭크셔 임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텔까지 톱 가능하니까 뎁스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솔랑키라는 선수가 감독이 바뀌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예상 베스트 11 현실편입니다. 지금 봤을 때 저는 4-2-3-1로 한번 짜봤거든요. 골키퍼 비카리오, 포백, 우도기, 반더벨, 로메로, 프로, 그 위에 팔리냐, 벤탄쿠르, 그 위에 텔, 메디슨, 쿠두스, 솔랑키입니다. 현실편이고요. 포백은 거의 3년째 발을 맞추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백은 나름 꽤 안정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4명의 선수 다 서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선인데 3선에서는 무엇보다 이 팔리냐라는 선수가 어느 정도 몸을 만들어 놨는지 토트넘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일단은 뭐 부상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메디슨일 것 같은데 지금 메디슨이 부상당했죠. 그래서 당장은 쿨루셉스키가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고 쿨루셉스키도 시즌 시작 전까지 부상에서 회복 못한다면 쿠두스가 공미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나름 그래도 밸런스가 좀 잡히긴 했지만 사실 유로파 리그 우승해서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것 치고는 다른 빅6에 비해서는 보강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이적 시장에서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매각도 진행해야 합니다. 토트넘 예상 베스트 11 희망편입니다. 저는 사실 희망편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왼쪽 윙어 2명을 비워놨어요. 지금 이적 시장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윙어 보강이 되면 딱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이 왼쪽 윙어보다 급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링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 한 달 남은 만큼 좀 서둘러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적시장 중반에 모건 깁스 화이트 영입 불발이 좀 타격이 있었죠. 영입 매우 근접까지 갔었지만 거기서 이제 노팅엄 구단주와 결국엔 매듭짓지 못했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이 있어서 모기파도 영입 못하고 시간도 좀 날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메디슨까지 부상을 당하니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 희망편 완성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링크부터 좀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 과연 토트넘은 이번 시즌 어떻게 팀을 운영할까요? 그리고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